네. 아까 이지훈 리더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저희 할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지금 고혈압이 있으셔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혈관 질환, 이런 고혈압 관련된 거에서는 굉장히 공부도 꽤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해서 잠깐 왜 중요한지, 다 중요한데, 아까 중요한 것들을 지연이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메가3가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데, 이렇게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있으면, 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13일 동안 한 실험 결과인데, 오메가3를 이렇게 암세포에다 이렇게 하니까, 네, 암세포를 붕괴시키는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암세포고요. 암세포예요, 암세포. 우리 정상적인 세포 아니고, 암세포. 근데 이게 점점,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사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종양의 발달을 저해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연구진이 공개한 사진에서 오메가3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 하나인 DHA, 아까 지훈님들 말씀해 주신 EPA와 DHA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EPA랑 DHA를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건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오메가3가 분자 구조가 여기에 카르복실기가라는 게 있고,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슬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끝에서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 친구부터 이중 구조가 일어났다. 한번 꺾인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자로 된 게 아니라 한번 꺾여서 이렇게 한번 꺾인 형태 이중 구조 일어났다. 여기가 이제 오메가3라고 합니다. 오메가3가 뭐예요? 오메가 끝에서 세 번째. 끝에 세 번째, 이거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 세 번째 구조에 여기서 이중 구조가 일어나서 굽은 거죠. 이렇게 이중 구조 일어나서 된 거. 요 모양, 요거를 바로 오메가3 그 구조인데, 이게 몇 개가 일어나느냐? 이중 구조가 3개 일어나느냐? 6개 일어나느냐? 많이 꺾일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리카락을 치면 머리카락이 바닥에다 닿여 있을 때 직모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많아요. 곱슬머리가 닿는 면적이 많아요. 직모가 닿는 면적이 많죠. 곱슬머리 닿는 면적이 적겠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 직모보다 이중구조가 많이 일어나서 곱슬곱슬한 게 훨씬 더 좋은 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조부터 이중구조가 일어났고, 이게 몇 개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걸 왜 설명해 드리냐면, DHA가 이중구조 6개가 일어나는 그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EPA보다, 그러니까 고도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도 더 고도 불포화는, 고도로 된 그 불포화는 이 이중구조가 몇 개가 더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DHA가 바로 6개가 일어나는 구조를 말합니다. 어쨌든 아까 오메가3에 나왔던 그 DHA가 바로 암세포를 이렇게 사멸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DHA는 하루에 최저 250mg을 섭취하도록 권장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사람들은 DHA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mg 밖에 섭취하지 않는다. 절반도 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근데 250mg 정도를 꼭 섭취를 해야 된다. 꼭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 암세포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훈이도 말씀해 주신 RTG 오메가3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비자분들도 똑똑해져서 RTG 오메가3야 너 있고? 이렇게 묻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TV에서 워낙 RTG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RTG형이 이게 소문자 R이고 TG 이건지도 몰라. 그냥 RTG인데 R. 그게 아니라 이렇게 RTG입니다. 이 RTG형 오메가3와 다른 오메가3가 어떤 건지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G형이 있고 E형이 있고 그다음에 PL, 그다음에 RTG형이 있는데, TG형 같은 경우는 자연상태 오메가3, 자연상태 오메가3, 글리세롤 플러스 이제 세개의 지방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아까 이중구조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자연 상태라서 소화, 흡수, 그다음에 생체 이용률. 우리 비타민C 공부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바로 생체 이용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흡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얼마나 잘 그걸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단점은 기본 정제하기 때문에 농축률이 낮죠. 그 다음에 중금속, 환경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잘 걸러낼 수 있는 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선 그대로 날걸로 생선을 날걸로 먹었을 때요. 우리 등푸른 생선이라 해서 고등어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걸 생거를 먹었을 때요. 그냥 고등어를 구우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열에 약해요. 그러면 고등어를 굽는 순간 오메가3를 다 파괴되고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진짜 오메가3를 좋은 상태로 먹으려면 생선 등껍질을 날걸로 드시면은, 날걸로 드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 환경 호르몬부터 해서 되게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걸 이제 그래서 좀 개선해낸 게 EE형입니다. EE형. 경상도만 발음할 수 있는 E가 아닌 E. 네. EE형. 네. 자연 상태 오메가3를 끓여서 농축한 형태라고 합니다. TG형의 개선 상태인데, 농축량이 높아지죠. 그래서, 근데 또 단점은 뭐냐면, 분자에 에탄올을 함유하고, 어쩌고 해서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 생체 이용률도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대신에 고함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TG형이랑은 뭐 쌤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TG형입니다. RTG형 같은 경우는 TG형을 아까 말했던 자연 상태에 있는 그 TG형을 E형으로 바꾼 뒤 다시 TG형을 바꾼 겁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그렇게 바꾼 거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인체가 인식하는 TG형의 구조를 갖고 있다. TG형이 뭐였어요? 자연 상태 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순도가 높고 E형에 비해서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아까 TG형과 E형의 단점들을 없애고 장점들을 살려서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RTG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 자연 상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순도, 농축률도 좋다. 근데 단점이 뭐다? 비싸다. 근데 PL형은 뭐냐면 수용성이라서 TG나 E형 같은 과정이 필요 없다. 장점은 흡수가 좋다. 한마디로 우리 크릴새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크릴오일 되게 얘기 많이 하죠. 그 형태를 말하는데 크릴새우로 만든 크릴오일만 존재하는 자연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금속 위험이 다른 그 생선에서 추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근데 흡수나 생치율도 좋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게 농축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농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엄청. 네. 오메가3 중에 가장 낮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돼. 하루에 거의 한 1000ml에서 3000ml 먹어줘야 우리가 그 정도를 섭취할 수 있다. 크릴새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 뒤에 크릴새우가 얼마나 또 단점인지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서 농축률이 낮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함량이 수치가 있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그거를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지영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냐 일반식품이냐 더 되게 중요한데 크릴새우 같은 경우는 크릴오일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RTG형이다. RTG형이 제일 좋다라고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뉴트리아트는 처음부터 RTG형을 출시했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RTG형, RTG 오메가3, RTG 오메가3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메이 뉴트리아트는 처음부터 RTG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뉴트리아트는 저온 초임계 추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고온에서 여러 번 가열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 공정은 환경의 금속 물질이나 중금속을 잘 거르지 못하고 비린내가 좀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뉴트리아트는 환경 금속 물질, 환경 물질들 이런 것들이나 환경 호르몬, 중금속을 거르기 위해서 분자 증류법을 택했지만 오메가3 산패를 막기 위해서 전 공정을 무슨 상태요? 진공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서 진행하고 왜? 빛에도 약해요. 그죠? 산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참기름이나 이런 거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 발색병이나 이런 하여튼
소주병 이런 걸 담죠, 그죠? 투명한 색에 담으면 안 돼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산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 진행 30분마다 산화방지 측정을 통해서 오메가3 산패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린내가 나는 건 좀 어쩔 수 없다. 우리 그 세모 오메가3를 먹으면 조금은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약간 뭐 생선 비린내가 좀 올라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잡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착향유를 다른 데 넣는다 합니다. 이거를 넣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트리아이트는 자연 그대로를 고집하는 방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매번 실행을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쉽게 말하면 뉴트리아이트는 오메가3는 처음부터 RTG형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고 중금속, 환경 호르몬에서 안전하다. 그리고 농축률이 가장 높다. 장점들만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뉴트리아이트 RTG형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금속이 걱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대안으로 뭘 했어요? 크릴새우를 발견하고 크릴새우에서 크릴 오일을 추출해냈었는데, 그렇다면 뉴트리아이트 오메가3는 어떻게 하는가? 그 전에 일단 식약처 기준을 보면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이 되려면 식약처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시면 중금속 함유 검출 여부가 있는데, 카드뮴 같은 경우는 1kg당 식약처 기준은 1.0mg 이하여야 통과가 됩니다. 근데 뉴트리아이트는 뭐예요? 0.1입니다. 10배가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납 같은 경우는 식약처는 3.0, 뉴트리아이트는 0.12 이하로 합니다. 자체 기준을 만든 겁니다. 우리 뭐 식약처 기준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뉴트리아이트 자체 기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그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 수은 굉장히 되게 중요하죠. 수은 같은 경우도 식약처는 0.5, 뉴트리아이트는 0.1 이하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요, 뉴트리아이트는 의무 명시가 없는 것도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비소 같은 경우는 0.3 ppm, 그 다음에 PVC 뭔지 아시죠? 네, 0.09 ppm, 다이옥신 2.0 피코그램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기준이 없는 것도 이렇게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패 관리를 위해서 진공 상태에서 오메가3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함량, 중요한 함량, 식약처 기준에서 1일 권장량 500에서 2000mg이어야 합니다. 500에서 2000mg. 좀 기억해 놓으세요. 500에서 2000mg. 근데 뉴트리아이트는 세몬 오메가3 1244mg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밸런스는 680. 세몬 오메가3 아까 뭐였어요? EPA와 DHA가 3대2. 3이 뭐예요? 3이 EPA고 DHA가 2입니다. 3대2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개선형. 우리 혈관계 질환과 같은 이런 혈행 개선을 위한 게 바로 세몬 오메가고, 오메가 밸런스는 예방 차원에서 온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1대1로 되어 있어요. EPA와 DHA 1대1로 되어 있는 그거는 680. 그 다음에 BDHA, 베타카로틴과 DHA, 이 BDHA 같은 경우는 520, 네, 식약처 기준을 살짝 넘겼어요. 네, 이거 DHA도 오메가3니까. 오메가3에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BDHA 같은 경우는 눈과 두뇌, 그러니까 EPA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 EPA는 DHA보다는 고도 불포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오메가3인데, 근데 왜 이게, 그러면 DHA 좋은 것만 넣으면 되지, 왜 EPA를 같이 이렇게 넣어놨을까? 용도가 달라. 예를 들면, 우리 빗자루를 쓸 때, 이런 큰 곳에 먼지는 큰 빗자루를 쓰면 되죠. 그죠? 굳이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칫솔은 되게 빗자루 모보다 더 섬세하고 더 고도화되어 있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왜? 이런 큰 데는 그냥 큰 쓰레받기로 쓰라도, 빗자루 쓰라도 충분하다. 근데 칫솔 같은 거는 어디에 쓰면 돼요? 창문, 틈새, 이런 데 닦기에 훨씬 좋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도 혈관이 있으면 굵은 혈관이 있고 가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굵은 혈관 청소할 때는 굳이 DHA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돼 있다는 거지. 굳이 필요 없다. EPA 정도면 충분히 우리 굵은 혈관 다 청소할 수 있다. 그러면 모세혈관을 잘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DH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어디에 많아요? 눈, 뇌, 여기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DHA 같은 경우는
눈과 두뇌에 좋다. EPA는 혈행 개선, 혈관 건강, 우리 동맥, 이런 정맥 이런데 혈관, 굴근이라고 하는 청소할 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과 함량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니즈에 따라서 오메가3 세모노 오메가3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뭐지? 혈행 개선을 하고 싶다. 혈행 개선, 고혈압이나 이런 건 혈행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모노 드시면 되고, 예방 차원에서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밸런스. 그 다음에 나는 눈과 두뇌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고혈압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 그 BDH를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비율 같은 경우는 함량이 286ml밖에 안 됩니다. 286. 500ml가 채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까 되게 중요한 거. 중금속. 중금속을 식약처 기준,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식약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크릴오일이라는 이 제품에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 농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걸 넣었겠죠. 그래서 중금속 검사 요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크릴오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참기름을 방앗간에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반 마트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방앗간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방앗간 가서 참기름을 짭니다. 근데 안전한 거는 방앗간보다 마트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산패 그리고 어떤 청결, 위생관리법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그걸 지켜서 기름을 짜냅니다. 근데 방앗간은 그런 거 없어요. 방앗간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비위생적이에요. 진짜. 진짜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온도 조절도. 그냥, 뜨거운 거 확 볶아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방앗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방앗간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준들 잘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